새장 안에 어린 새이. 교감 박흥림의 얼굴은 다소 상기되었다. 그냥 꼬마라고 생각되던 재호가 작은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교실로 돌아온 교사 박흥림은 재호를 불러 세웠다. 재호, 너 이리 나와. 선생님 좀 잠깐 보자. 네. 복도로 나온 흥림과 재호. 흥림은 재호에게 다짜고짜 잘라서 말했다. 너 앞으로 우종이한테나 다른 애들한테 종교 얘기하지 마라. 알았어? 들어가. 이후 재호는 교무실에서 교사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재호가 다니던 금란 초등학교는 김포군 내에서도 그다지 크지 않은 자그만 초등학교에 불과했고, 재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는 전교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재호의 종교, 행동, 선생님들과의 에피소드들이 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재호의 엄마였던 영숙은 재호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재호야, 하나님 백성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엄마, 꼭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학교 다니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냐? 그렇지. 하지만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네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그럴 거 아냐. 쟤는 종교 때문에 저런 것도 안 하는데 공부도 지질이 못한다고 말야.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욕먹이면 안 되겠지? 응, 알겠어. 재호가 3학년이 되던 해, 재호는 이미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재호에 대한 소문이 회자되고 있기도 했지만, 1살 터울이었던 재호의 동생 연아와 지우가 2학년, 1학년 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재호의 행동과 똑같이 행동하는 또 다른 아이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돌게 된 것이다. 연아와 지우도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기로 알려진 예쁜 여자 아이들이었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에는 월말 고사 같은 시험이 있었다. 2학년만 되면 과목별로 시험을 봐서 월말에 교장이 평균 90 이상의 학생에게는 상장을 전달하곤 했다. 물론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월 월말 고사에서 재호 3남매는 거의 빠짐없이 교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연아의 경우 전체 시험지 올백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썩 잘했다. 재호 3남매가 학교에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재호의 3학년 시절에는 당시 담임이었던 교사 오용선이 재호의 집을 갑자기 찾아왔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뜻밖의 누추한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고, 재호의 엄마 영숙은 교사 용선을 반갑게 맞았다. 사실 용선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다. 그에게 재호의 돌출행동은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었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던 종교에 소속된 재호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실은 재호 일 때문에 어머니를 좀 뵙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혹시 우리 재호가 무슨 말썽이라도? 아니요. 재호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죠. 그런데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좀 걸려서요. 아, 그런가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재호가 집에서 믿고 있는 종교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 중에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는 자유이고 제가 뭐라 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만, 재호가 또래 아이들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날은 재호의 가족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갖는 무교 집회를 위해서 서울 공항동으로 나가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숙은 무교 집회에 나가지 않고 용선과의 대화를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한다. 저는 재호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재호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재호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재호가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영숙은 부드러우면서도 단정적인 교사의 말이 약간 시비조로 들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면서 깍듯하고 예의 바른 음성으로 하지만 차가움이 느껴지는 말투로 대답을 했다. 말씀하신 대로 종교 문제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는 동안 약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재호가 힘들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계획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선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시는 종교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성서에 들어있는 지식들에는 어느 정도는 좀 해박한 편이긴 합니다만 용선은 하나님의 증언 교단의 모순점을 들어 재호를 집에서 계속 이 상태로 교육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심산이었다. 결론은 용선의 완패.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영숙과 용선의 대화는 용선의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용선이 다소 지친 듯한 표정으로 말한다. 아,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호가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용선은 재호가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까지 재호에게 거의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재호의 일상은 그렇게 이어졌다. 학년이 올라 4학년이 되었을 때 재호는 담임교사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을 뒤로하고 거의 1시간 이상을 종교적 입장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담임이 재호의 의지나 내적인 논리를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좋게 말하면 재호는 신념이 있는 아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집불통의 아이이기도 했다. 재호를 교육시킨 것은 부모인 영숙과 석빈이었지만 때때로 재호는 부모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양심적 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 승리에 도취된 응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며 김포군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학교 응원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고 시험에 나온 특정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국가주의적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답을 적어내거나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시험지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재호를 같은 교단의 장로들은 칭찬하였다.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고 훌륭한 일이라며 재호를 칭찬했다. 하지만 재호의 일상은 점점 빠듯하고 힘겨운 것이 되었다. 재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노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욕하지 않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아이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재호는 몇 번 반장에 추천되거나 선출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재호는 하느님은 인간들의 정치 활동을 승인하지 않으신다면서 선출 즉시 사임을 하곤 했다. 재호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재호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재호 스스로는 내심 아이들이 너무 일반적인 생각에 갇혀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재호는 특정한 생각들에 갇혀 사는 아이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만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재호와 아이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마치 유리 새장 안의 새처럼 재호는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재호의 삶은 분명 아이들과 함께였지만 그건 재호가 살고 있는 새장이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을 뿐 함께 생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재호는 6학년이 되었다.
재호는 외적으로 보기에 포근하고 다정한 아이였지만 재호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관념은 이전 어느 때보다 민감해져 있었다. 일주일에 3번씩 종교 집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온 결과였다. 6학년 어느 땐가 음악 시간. 자, 24페이지를 펴세요. 오늘 배울 노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노래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한 소절씩 따라해 보기로 해요. 알겠죠? 네. 아이들은 담임교사 이정옥이 부르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음악을 그토록 좋아했던 재호였지만 이 시간만큼은 즐겁지 않은 모양이다. 함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무표정인 것이다. 정옥은 이런 재호를 수업 시간 처음부터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수업 후에 재호를 조용히 불렀다. 재호야, 왜 수업 시간에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 거지? 선생님, 오늘 저희 반이 배운 노래는 제 종교적 양심상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호야, 선생님은 이 노래를 가지고 실습 평가도 할 거고 앞으로 1~2시간 정도 더 이 노래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니? 저는 다른 노래로 평가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어떤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솔직히 뭐라고 재호를 채근할 다른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그렇다고 재호에게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를 들고 망신을 주기도 싫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재호의 행동을 바꾸게 하기는커녕 다른 아이들이 재호를 투둔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다. 그럼 재호, 너는 오늘부터 학교 뒤에 있는 교직원용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해. 다른 아이들의 도움은 절대로 받지 말고 너 혼자 해야 한다. 사실 그 화장실은 매우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학교 경비가 휴지를 집어낼 정도로 청소도 그다지 자주 하는 곳이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재호는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재래식 화장실이긴 했지만 엄마인 영숙에게 부탁해 약품을 사서 화장실이 지어진 때보다도 더 하얗게 화장실을 바꾸어 놓았다. 화장실에 들른 교사들은 하나같이 놀랐다. 어떤 교사들은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정옥은 이 일로 재호가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재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다른 일들에는 재호를 배려해 주기로 한다. 시간은 또 빠르게 흘렀다. 그리고 재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다. 재호가 입학할 학교는 김포읍내에 있는 김포중학교였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김포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별 고른 분포를 위해서 반편성 배치고사를 시행했다. 이 시험은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한반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시험을 통해 입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긴장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재호 역시 입학식 있기 며칠 전 이 시험을 보았다. 입학식 날 입학생들 중에 이재호 있나? 운동장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교무주임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 제가 이재호입니다. 아, 그래? 지금 교무실로 가봐. 신입생 관련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거기서 내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있도록. 예. 교무실에서 교무주임을 기다리는 재호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니.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이야기일까? 잠시 후 교무주임이 들어온다. 오래 기다렸나? 일로 좀 와봐. 교무주임은 약간 두툼한 낱장 종이를 하나 꺼낸다. 오늘 네가 신입생 대표로 신입생 선서를 하게 된다. 반편성 고사에서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에게 이 선서를 시키는데 이번 고사에서는 네가 1등이야. 그러니까 어여 읽어보고 단상에서 박력 있게 선서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라고.
순간 재호의 얼굴에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선생님, 무슨 문제 있나? 사실 제가 하나님의 증언 교회 신자입니다. 종교적으로 배운 양심 때문에 이 선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제가 가진 종교적 양심 때문에 학생 대표로 단상에 서서 이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서의 내용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다. 하나님의 증언 교단에서는 인간의 조직에 대해 맹세나 선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화된 가르침이 있었고, 국가에 대한 협조는 용인될 수 있지만 충성은 하느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도 있었다. 교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재호는 교단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신입생 선서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재호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교무실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교무주임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정적이 흐른 뒤 교무주임은 손수건을 꺼내서 벗겨진 이마를 닦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서를 못하겠다는 거냐? 약간은 노기가 오른 목소리였다. 네. 재호의 볼이 긴장한 듯 약간 상기되었다. 잠시 숨을 몰아쉰 교무주임. 그럼 2등한 아이를 불러야 되겠구만. 김 선생님? 차석한 아이가 누구죠? 잠시만요. 서류 좀 보고요. 여기 있네요. 조대길이라는 아이인데 2반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재호. 너는 이만 가봐. 재호는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교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재호가 보이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제가 이재호야? 그렇다네요. 부모를 잘 만나야지. 부모 종교가 그러니까 애까지 저런. 재호는 입학 첫날부터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지만 정작 재호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쯤으로 생각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야. 어려워도 참아야지. 그래야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지. 재호의 감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낼 승인의 미소에 대한 상상 때문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종교 문제로 교사에게 따기를 맞은 이후로 그때까지 한 번도 주눅들거나 억울하다거나 힘들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그냥 그것은 재호의 일상이었고 재호의 앞으로의 인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옅은 그림자였다. 재호 스스로는 뿌듯해했고 어떤 경우 즐거운 느낌마저 가졌지만 앞으로 있을 미래는 재호에게 더 많은 시련의 순간들로 예정되어 있었다. 아무튼 그렇게 재호의 중학교 첫날은 특별하게 지나갔다.